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현재 한국 사회 문제들, 특히 노동자나 지식인의 역할, 또 노동조합, 사회단체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도 상당히 강하고 좀 독특한 비유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연구,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상태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연구가 핵심 키워드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자세히 보면서 이 자료의 주장이나 논거들을 청취자분께서 좀 깊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 자료에서 먼저 지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원래는 지식인인데 실제로는 노동자처럼 살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랑 지식인, 그 차이가 뭘까요? 자료를 보면요. 노동자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네네. 반면에 지식인은 좀 다릅니다. 사회에 내가 뭘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또 필요한 역할을 찾아서 하고, 특히 연구를 통해서 그 능력, 여기서는 이걸 질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질량을 갖추는 존재, 이렇게 정의해요. 아, 질량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이 많다 이게 아니라 사회에 실제 영향을 주는 어떤 힘, 무게감, 이런 걸 뜻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실질적인 기여 능력, 사회적 영향력, 이걸 강조하는 거죠. 많은 한국인들이 지식은 있는데 현실적인 생계 문제에만 너무 매달려서 그 지식인의 본분을 잃고 있다. 이런 비판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노조에 대한 비판은 정말 수위가 높네요. 괴물이라거나 심지어 불가사리라는 말까지 쓰던데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네, 그 비유가 아주 강렬하죠. 이 자료는 노조가 원래 목적, 그러니까 노동자 권익 보호나 성장 지원 이런 걸 잃어버렸다고 봐요. 그냥 자기 집단 이익만 챙기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아,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 그렇죠. 기업이랑 막 싸우고 국가 정책에 반대하고 이러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 바다 생태계 망치는 불가사리처럼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지적하면서요.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결국엔 노조 스스로에게 안 좋게 돌아올 거라고 보고요. 네, 맞아요. 노조가 너무 이기적으로 싸우면 기업 환경이 나빠지고 그럼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힘들어지겠죠. 그럼 결국 싸울 대상인 기업 자체가 없어지니까. 아, 그렇죠. 네, 노조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기업 없이는 노조도 없다는 거죠. 야, 상당히 좀 냉정한 분석인데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 자료가 내놓는 대안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인류연구소, 이 개념이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게 이 자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제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그냥 나라가 아니라 지구촌 최고의 연구소, 그러니까 인류연구소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 자체가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연구원이 되어서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될 새로운 지식, 기술,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생계 문제를 넘어서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연구 방식에 대해서도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구는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고 해요. 최소 3명 이상이 팀을 이뤄서 서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래야 진짜 시너지가 나고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3명 이상의 팀으로? 네, 자연의 이치에 비유하면서 3인 1조 협력,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기업이든 국가기관이든 또 사회단체든 본질적으로는 다 이런 연구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노조 얘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이던데요. 연구는 잘 안 하고 정부 지원금만 바라본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사회단체들이 원래 목적인 사회 문제 해결이나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는 소홀히 하고 정부 지원금, 그러니까 결국 국민 세금이죠. 이걸 따내는 데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 연구보다는 돈에 집중한다. 네, 이런 의존성이 단체의 어떤 창의성이나 자생력을 갉아먹는 마장과 같다고까지 표현해요. 마귀의 장난, 방해 이런 뜻인데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그렇죠. 국민 혈세인 세금을 지원받았으면 그 10배 이상의 가치를 연구 성과든 사회기여든 뭔가로 돌려줘야 한다. 이런 강력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정부 예산에 기대게 되고 결국 발전 없이 퇴보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이 자료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당장의 어떤 이익이나 생계 문제, 즉 노동자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연구를 통해서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지식인 본연의 역할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노조나 일부 사회단체들은 이런 흐름에 오히려 좀 방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그 고난을 겪어야 정신 차리고 노력하는 민족성이라는 표현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가 인류연구소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역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메시지군요. 네, 연구를 통해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 사실 상당히 좀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증적일 수 있는 관점들이었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자료의 주장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연구만이 유일한 해답일까? 또 이 자료가 말하는 지식인의 역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